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 히토류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마트폰, 전기차, 전투기까지 이 모든 것의 핵심에 있는 17가지 원소, 히토류. 이름은 희귀한 흙이지만 사실 지구상에 널린 편인데,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70%, 가공의 90%를 장악했다는 거죠. 지난 4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히토류 수출을 갑자기 막았어요. 디스프로슘, 테르뷴 등 7종을 겨냥한 겁니다. F-35 전투기 한 대에 417kg의 히토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조치로 미국 국방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런데 지난주 미중이 관세전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자 중국이 수출을 다시 허용했어요. 독일 폴크스바겐의 히토류 선적을 승인했고 일부 중국 기업들도 허가를 받았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승인 절차가 너무 느려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계속되고 있어요. 업체들은 수출이 재개됐다고 해도 실제로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히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과 새로운 광산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최근엔 AI와 신소재 기술을 이용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석이나 촉매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히토류만큼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체제는 제한적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히토류를 무기처럼 쓸까요? 바로 히토류가 군사, 첨단 산업,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모두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중국이 다시 수출을 중단하면 전기차, 스마트폰, 풍력 발전기 등 첨단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도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 산업계가 큰 혼란을 겪었죠. 하지만 이번 수출 재개로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아직 멀었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은 여전히 강력하고 언제든 다시 무역무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을 찾기 위해 두 가지 전략에 집중하고 있어요. 첫째는 대체 소재 개발입니다. 전기차 모터나 풍력 발전기 등에 쓰이는 히토류 자석 대신 철,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 등 흔한 금속을 조합한 고성능 자석 개발이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운석에서 발견된 테트라테나이트 같은 신소재, 그리고 AI로 설계한 무히토류 자석도 연구되고 있죠. 테슬라는 이미 자사 전기차 모터에서 히토류 사용을 줄이고 있고, 국내외 여러 기업들도 대체 소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재활용 기술의 발전입니다.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 폐휴대폰, 풍력 발전기 등에서 히토류를 회수해 다시 쓰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 등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재활용 인프라를 확충 중이고, 실제로 1톤의 폐연구 자석에서 950kg에 달하는 히토류를 회수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재활용 기술은 자원 확보뿐 아니라 환경 보호,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토류가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 히토류가 상당히 매장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약 2,597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고, 이는 철 다음으로 많은 양입니다. 특히 충주와 홍천 일대에서 대규모 광맥이 발견되기도 했죠. 그런데 왜 뉴스에서는 항상 중국 수입 얘기만 나올까요?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히토류는 흙 1톤에서 고작 몇 그램만 추출될 정도로 농도가 낮아요. 게다가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황산, 염산 등 독성 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이 대량 발생합니다. 중국 장시성의 히토류 광산 주변에서는 강이 검게 변하고 주민들이 암과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나라도 환경 규제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2018년 충남 광산을 마지막으로 모든 채굴이 중단됐습니다. 또 하나의 장벽은 기술과 인프라입니다. 히토류는 추출 후 분리 가공까지 200개 이상의 공정이 필요해요.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값싼 노동력과 환경 규제 완화로 이 분야를 장악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시설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광업권을 가진 기업들도 위험을 감수하며 개발할 의지가 부족하죠. 대부분 매장지 매각을 선택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정부는 2031년까지 히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 100에서 181분을 비축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에 투자 중이에요. 예를 들어 폐전기차 배터리나 휴대폰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죠. 또 북한에 매장된 20억 톤의 히토류도 미래 협력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히토류는 그림의 떡이지만, 기술 발전과 정책 지원이 따른다면 위기 때 큰 힘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현재의 공급망이 무너지면 이 숨은 자원이 빛을 발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도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많은 제품들이 이런 글로벌 자원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 이제 조금 실감나시나요? 앞으로 히토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